2015년 그리스에서 열린 피바 U19 월드컵 경기를 보러 온 관중들은 미국 대표팀으로 출전한 한 선수를 향해 야유와 조롱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토록 가혹한 비난을 퍼붓는 이유는 바로 그의 아버지 릭이 성폭력 범죄 혐의를 받아 체포된 것에 있었는데요. 그를 조롱하기 위해 SNS에서 모집된 사람들은 조잡한 포스터를 들고 와 그와 그의 어머니를 모욕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본 그의 가족들은 충격을 받은 채 경기장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도저히 경기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고 경기에만 집중하며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고, 그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미국 대표팀은 대회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준 그는 우승을 차지한 후에야 비로소 웃음을 보일 수 있었고, 환하게 웃는 그의 손에는 대회 MVP 트로피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젤런 브런슨이 적힌 트로피를 말이죠. 1996년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난 젤런 브런슨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농구 선수가 될 운명을 타고났을지도 모릅니다. 뉴욕 닉스 소속 NBA 선수였던 아버지 릭 브런슨을 따라 자주 경기장을 간 덕분에 또래 친구들보다 닉스 선수들이 놀이터보다 농구 코트와 라커룸이 더 익숙한 아이가 된 젤런 브런슨은 자연스럽게 농구와 가까워지며 아버지의 뒤를 잇는 NBA 선수로의 꿈을 키워갑니다. 자라면서 농구에 대한 열망이 커진 브런슨은 특히 근처 공원에서 슛 쏘는 걸 가장 좋아했는데, 매일같이 하루 종일 공원에서 던지던 슛은 은퇴 후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된 아버지의 코치를 받으며 더 이상 놀이가 아닌 선수가 되기 위한 연습이 되었고, 그렇게 중학생이 된 브런슨은 농구 선수로의 길을 선택합니다. 운동선수의 길이 험난한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아들이 농구 선수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던 릭 브런슨도 아들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뒤 트레이너를 자청하며 훈련을 통해 젤런의 성장을 돕는데요. 타고난 재능과 함께 아버지의 고된 훈련도 묵묵히 이겨내는 정신력까지 갖췄던 만큼 브런슨은 빠른 성장 속도를 보였는데, 스티븐슨 고등학교 재학 시절 그는 팀을 주 챔피언십 우승으로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에이스다운 눈부신 활약으로 두 차례나 고교 올해의 선수상을 거머쥐며 일리노이주가 자랑하는 최고 농구 유망주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대표팀으로 참가한 피바 U19 월드컵에서 우승과 함께 대회 MVP까지 차지하며 지역을 넘어 전미가 알아주는 유망주가 된 브런슨의 성공 스토리는 대학 무대에서도 계속됩니다. 빌라노바 대학으로 진학을 결정한 그는 1학년부터 주전 포인트 가드로 활약하며 단테 디빈첸조, 미칼 브리지스 등 이른바 황금 세대로 불리는 멤버들과 함께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나 팀을 NCAA 토너먼트 우승으로 이끌었고, 특히 2018년에는 대학 최고 농구 선수에게 수여되는 네이스미스 상까지 거머쥐며 명실상부 NCAA 최고 가드 레벨에 도달합니다. 대학 무대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브런슨의 다음 선택지는 너무나 당연해 보였고, 그렇게 3학년을 마친 2018년 NBA 드래프트 참가를 결정합니다. 빌라노바 대학의 NCAA 우승 주역이자 대학 최고 가드로 평가받았던 만큼 높은 순위가 기대되었지만 예상과 달리 1라운드도 아닌 2라운드 전체 33순위라는 예상 밖의 낮은 순위로 댈러스 매버릭스의 선택을 받게 된 젤런 브런슨. 아버지에 이어 그토록 바라던 NBA 무대를 밟게 되었지만 운동 능력, 스피드, 슈팅 능력 어느 하나 특출나지 않은 키 작고 나이 많은 선수라는 NBA 구단들의 냉혹한 평가, 또한 같은 포지션 경쟁자로 자신보다 훨씬 앞선 전체 3순위로 지명된 후 트레이드를 통해 합류한 루카 돈치치라는 나이도 어리고 신장도 훨씬 큰 천재 가드가 합류한 상황이었기에 브런슨의 NBA 커리어는 시작부터 순탄치만은 않아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오직 실력만으로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며 최고의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드래프트 동기 돈치치가 첫 시즌부터 독보적인 활약을 펼친 탓에 데뷔 시즌 브런슨은 그의 백업 역할에 만족해야 했지만 적은 출전 기회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고, 단신가드 활용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 릭 칼라일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팀의 핵심 식스맨으로 활약합니다. 세 번째 시즌이었던 20-21 시즌 경기당 평균 25분 출전에 12.6득점, 3.5 어시스트 기록과 함께 40%가 넘는 3점슛 성공률을 올리며 한층 스텝업된 기량을 과시하던 브런슨은 다음 시즌인 21-22 시즌이 되자 본격적으로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자신의 진가를 사람들에게 입증해냅니다. 단조로운 플레이를 펼치는 슬래셔형 가드에서 완전한 듀얼 가드 스타일로 업그레이드된 브런슨은
더 이상 돈치치의 뒤를 바치는 선수가 아닌 함께 코트에 나서는 백코트 파트너이자 팀 내 2옵션으로 올라섰고 많은 출전 시간 속에서 큰 볼륨 상승까지 이뤄낸 결과 평균 16.3득점, 4.8어시스트, 3.9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를 경신합니다. 하지만 브런슨의 진가는 정규 시즌이 아닌 플레이오프에서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 유타 재즈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시리즈 내내 눈부신 퍼포먼스를 보여준 그는 특히 시즌 막판 종아리 부상으로 인해 돈치치가 이탈한 가운데 맞이한 2차전에서 미친 슛 감각을 선보이며 돈치치의 공백을 완전히 잊게 만드는 41득점 활약으로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플레이오프 기간 동안 평균 21.6득점을 올리며 덩노비츠키 시대 이후 댈러스가 처음으로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하는데 핵심적인 공헌을 한 브런슨은 큰 경기에 강한 선수라는 이미지를 팬들에게 각인시키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최고의 1년을 보낸 기쁨도 잠시. 시즌 종료 후 FA 신분이 된 브런슨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데 바로 댈러스 잔류와 타 팀으로의 이적이라는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것이었습니다. 댈러스 잔류가 우선순위였던 브런슨은 4년 55비를 구단에 요구했지만 댈러스는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였고 이 틈을 타 브런슨을 꾸준히 지켜보고 있던 뉴욕이 4년 103일 대형 계약을 제시하며 그렇게 브런슨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드나들던 메디슨 스퀘어 가든으로 이제는 선수가 되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비올스타 출신 선수로는 NBA 역사상 최초의 1억 달러 계약이었던 만큼 자연스럽게 오버페이 논란이 브런슨을 향해 일어났지만 그는 이번에도 자신이 가진 실력으로 주위의 부정적인 평가를 뒤집어 버리는데요. 비록 신장 188cm에 불과한 단신이지만 이를 상쇄하는 단단한 코어와 강한 웨이트, 훌륭한 신체 밸런스를 갖춘 덕분에 뛰어난 아이솔레이션 능력을 보여주는 그는 우수한 농구 지능 또한 겸비하고 있어 단신 가드들의 주요 약점으로 지적되는 슛 셀렉션 부분에서도 강점을 보이는 만큼 높은 미드레인지 슛과 3점 슛 효율을 자랑했고 이러한 장점을 10분 발휘하며 이적과 동시에 자신의 몸값이 정당함을 증명합니다. 이적 첫 시즌 68경기 출전에 평균 24득점, 3.5 리바운드, 6.2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단순한 주전 선수를 넘어 팀의 에이스로 등극. 1년 만에 자신의 FA 계약을 해자 계약으로 만들어버린 그는 플레이오프에서도 평균 27.8득점을 올리는 등 뉴욕 닉스를 컨퍼런스 세미파이널까지 하드 캐리하며 단 한 시즌 만에 뉴욕을 상징하는 간판 스타가 되는데요. 23-24 시즌 샌안토니오 원정에서 개인 커리어 하이자 프랜차이즈 역대 2위 기록인 61득점을 퍼붓는 등 더 높아진 득점 볼륨을 자랑하며 리그 탑급 스코어러가 된 브런슨은 생애 첫 올 NBA 세컨드팀 선정과 함께 팀을 동부 2위로 이끌며 이제는 자신의 계약을 연가를 넘어 무료봉사 수준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2024년 여름 절대적인 지지 속에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된 제일런 브런슨은 무려 5개 1라운드 지명권을 태우면서까지 미칼 브리지스를 데려와 빌라노바 커넥션을 구축하고 카렌서니 타운스를 데려와 페인트 존에서의 화력을 보강하며 윈나우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팀의 페이컷이라는 결단을 통해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데 이처럼 팀을 우선시하는 그의 모습은 코트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격 전개의 대부분을 자신에게 의존하는 뉴욕 닉스의 전술로 인해 브런슨은 수많은 포지션을 소화해야 했지만 때로는 직접 결정짓는 스코어러의 모습을, 때로는 픽앤롤 플레이를 통해 동료들의 득점을 돕는 메인 볼 핸들러의 모습을 보여주며 변함없는 생산성을 과시했습니다. 어느덧 손에 볼을 쥐어준 채 해조를 외치며 어떻게든 득점을 뽑아내는 수준의 레벨이 된 그는 올해의 클러치 플레이어에 선정될 정도로 절정의 클러치 능력까지 과시했고 수치와 영양가 측면에서 모두 최고였던 브런슨을 앞세워 뉴욕은 다시 한번 플레이오프 무대에 나섭니다. 디트로이트와의 1라운드 시리즈를 위닝 3점 슛으로 끝내버리고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과의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시리즈에서는 클러치 활약을 통해 20점차까지 벌어진 경기를 뒤집는 등 브런슨은 1옵션에 걸맞는 괴물같은 퍼포먼스를 자랑했고 덕분에 뉴욕은 25년 만에 컨퍼런스 파이널 무대를 밟게 되는데요. 비록 벤치 선수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탐 티보도 감독의 슬롬슬 전술의 폐해로 인해 체력이 바닥난 탓에 끝내 파이널 진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지만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를 통해 대체 불가능의 단계에 오른 브런슨의 가치는 그렇게 높아져만 갔고 당연히 홈팬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최근 몇 시즌간 리그에서 가장 꾸준한 활약을 펼친 선수였고 자신의 합류 이후 팀 성적 역시 매년 한 단계씩 높아져 갔지만 무슨 이유인지 여전히 그는 평가 절하되어야만 했고
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단신가드라면 그 팀은 우승할 수 없다. 그가 대단한 스코어러임은 분명하지만 팀을 파이널로 올리기엔 숨이 차는 레벨이다라며 브런슨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숱한 편견과 저평가에 시달려야만 했던 그에게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었고, 젤런 브런슨, 그는 남들이 규정지은 자신의 최대치를 넘기 위한 도전에 나섭니다. 그렇게 시작된 25-26 시즌 NBA 컵 대회 우승을 통해 트로피가 간절한 뉴욕 팬들의 한을 잠시나마 풀어낸 브런슨은 정규 시즌 워밍업을 끝내고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자신의 진짜 가치를 세상에 또 한 번 입증해 보입니다. 절정의 득점력과 함께 신들린 듯한 클러치 퍼포먼스를 매 시리즈, 그것도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선보인 그는 뉴욕 닉스의 플레이오프 13연승과 마치 20점 차는 손쉽게 느껴질 정도의 대역전극을 수차례 연출해내며 팀을 대망의 파이널 무대로 이끄는데요. 27년 만에 리턴 매치로 성사된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파이널 시리즈에서도 그의 활약은 멈추지 않았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낸 4차전 36득점을 비롯해 2차전을 제외한 4경기에서 30득점 이상을 폭발시키며 빅터 웬바냐마와의 에이스 맞대결마저 완벽하게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5차전, 무려 45득점을 폭발시킨 브런슨은 그렇게 지난 53년간 뉴욕을 짓눌러온 무관의 저주를 자신의 손으로 끝내며 패트릭 유잉도 카멜로 앤서니도 끝내 이루지 못했던 파이널 우승 트로피를 마침내 뉴욕 닉스에게 선사합니다. 매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는 농구의 성지를 홈구장으로 사용하기에 언제나 NBA 구단같이 최상위권에 위치하기에 많이 부족해 보였던 팀이 비로소 자신들이 누렸던 영광에 떳떳할 수 있게 된 그 이유, 뉴욕이라는 도시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역사를 반세기 넘게 이어오던 그들이 챔피언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해답.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누명으로 인한 사람들의 비난과 단신 선수라는 이유로 매겨진 냉혹한 평가, 그리고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불러일으킨 오버페이 논란과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선수라는 편견까지, 선수 생활 내내 자신을 둘러싼 부정적인 시선들을 오로지 실력으로 증명해낸 한 명의 위대한 선수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는 바로 33순위로 선택받은 2라운더 비주류 선수에서 뉴욕의 에이스, 뉴욕의 시장님을 넘어 마침내 뉴욕의 왕정 시대를 열어젖힌 그 이름, 젤런 브런슨입니다.